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코딩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 변수명을 설정하고 함수명을 결정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어떤 명칭을 약속으로 잡으면 그것이 올바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코딩 방식이 만약에 학부생분들이나 석사분들이 회사를 가셨는데 이게 너무 조금 보기 깨끗하지 않은 코드다. 그런 지적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직 그 코더 분들의 이 유튜브라던가 그런 조언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분들께 제 경험만 전달하기보다는 현직 분들의 경험을 함께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찾아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이 화면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변수명을 어떻게 만들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질문 이거였습니다. 그냥 어떤 기능이 담겨 있다. 뭐 모터의 번호다. 라고 해서 핀 넘버, 모터 이런 식으로 서술적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제 습관은 뭐였냐면 서술적으로 적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 이 코드를 지금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한 6개월 뒤에 볼 수가 있거든요.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만약 그냥 PIN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그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핀인지를 알 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주석 처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석에 이 핀은 모터를 동작하기 위한 핀이야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부가적인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핀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약 아래에서 계속 쓰인다고 하면은요. 그 주석을 계속 따라 붙여 넣을 수가 없어요. 그 핀이 들어갈 때마다 그 핀 옆에다가 이 핀은 모터를 관련된 핀이야 라고 계속 붙여 넣기가 정말 귀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핀, 어떤 그런 변수명을 정할 때 그 기능을 함께 넣어서 적기도 합니다. 물론 간결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좋은 코딩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얘기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코딩 분야에서 지금 좀 조언자로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두 정보 소스입니다. 하나는 노마드 코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 안에 이제 니콜라스라는 분이 이런 코딩을 이제 하시고 예제들을 막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현황을 막 알려주고 그런 분인데요. 클린 코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콜라스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write. 네, 반말로 좀 하고 계신데요. 여기 아래 보면. 그런데 이제 내용이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네, 코드가 작동 잘 되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 네, 검색이 가능한 이름을 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각 이름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방금은 어땠는지 보이시나요? 그냥 86400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second in a day라고 그 기능을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적어 놓고 그걸 정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86400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 유저 데이터 같이 되게 너무 일반적인 함수명을 써버리면 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너무 번영적으로 이 다양한 것에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막 유저 데이터 1, 유저 데이터 2 이렇게 돼버리면 그 데이터가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가 한 함수는 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데이터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로드 유저 데이터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유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죠. 유저 데이터를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write 데이터라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 그거를 분석할 거다라고 하면 뭐 analysis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함수에는 한 가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의 동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로드라는 게 불러온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기능, 그런 역할을 함께 포함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숫자는 3개나 혹은 그 이하라고 생각해 라고 나오죠. 그만큼 너무 많은 인수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막 reads it is going to be 이렇게 very, very price, product confusing to ID, them size, what quantity, argument user is ID doing 이렇게 what. 보면 5가지나 Instead, 들어가 if your 있는데 function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냥 설정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로 함수화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더 이제 고급 레벨이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할 텐데 어쨌든 너무 많은 거를 넣고 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object 주의하시면 될 that 것 is going 같고요. how many boolean values as arguments to your functions. Boolean value to your function that means 네,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함수에다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true, false 그런 불리언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실제 코드를 막 구현해 드릴 때 true, false 넣어서 했었잖아요. 그 true, false가 이렇게 함수적으로 전달이 되면요.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true, false를 굳이 나누지 말고 함수 바깥에 왔다 갔다 거릴 때는 그런 조건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될 때에는 이런 조건일 때는 이 함수를 수행하고 다른 조건일 때는 다른 함수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 true, false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네, 축약어를 쓰지 말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자, 유라고 그냥 쓰지 말고요. 유저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지금 유저가 카운팅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 대신에는 current number라고 해서 그 숫자를 이제 늘려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수명을 왜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I, J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수학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데 이제 코딩을 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걸 쓴다고 용량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조금 서술적으로 적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much easier to read and learn more called 네. 그 coding. 마지막 조언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클린 코드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부터 너무 신경 쓰면서 클린 코드를 만들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코드를 막 짜내요. 자기 현재의 수준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규칙에 따라서 다시 클린 코드로 고쳐도 되니까 너무 클린 코드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네, 드림 코딩 바이 엘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문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니어, 이제 시니어까지 가게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변수명을 결정할까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짜도 괜찮을까? 코드에서 혹시 실수는 없는가?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확장성을 보장하는 코드는 어떤 것일까? 뭐 클래스를 이렇게 다뤄도 될까? 뭐 그런 다양한 어떤 코딩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영어 원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어려운데 결국에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클린 코드와 좀 유사해요. 어떤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순서 정하고 해쳐 모여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능들이 막 분산돼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정리하는 습관,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복되는 말이 막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 포문으로 짜고 싶지만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짜놓고 이 기능이 중복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요 중복되는 기능들을 묶어서 포문으로 반복 구문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기능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단지 이런 걸 할 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코딩 양식을 좀 지켜나가면 이 변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시 그 집합을 만들 때에 다시 묶음을 할 때에 훨씬 더
빠르고 간결하게 할 수가 있겠죠.